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우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알 깨기 게임 최종 승자는 을 읽겠습니다. 오래 넘기기가 힘들답니다. 우리 벼락 대신 할머니 말씀이 이런 미련퉁이 내기주야. 고생은 많았다만 승패는 가는 날 돼봐야 알 것이다 하십니다. 이댁 대주님 성미가 더러워서 그렇지 대단한 분은 맞다고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단단하게 박힌 아상 또한 끝끝내 깨뜨렸다고 하시네요. 참 장하다 장해 하십니다. 8년째 원수 같은 남편 똥기저귀를 갈아가며 해온 병수발이 올해로 끝난다는 말은 환호성을 질러도 시원치가 않다. 그런데 그 징글맞은 인간은 장하고 그 인간에게 평생을 짓눌리고 억압받으며 처절하게 살아왔던 나는 미련퉁이란다. 좋은 말 끝에 기분이 살짝 거시기해진 내가 더는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한다. 말이 좀 뒤바뀐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봤자 40대 초중반 나이로 보이는 박수무당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다란 눈망울을 희번뜩 돌려뜨더니 뜨악한 표정이 돼서 내 얼굴을 쳐다본다. 순간적으로 기가 팍 눌린 나는 어깨를 움츠리고 입술을 모아 조곤조곤 다시 푸념하듯이 말을 잇는다. 아니,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발길질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인간 똥기저귀를 갈아가며 참아온 세월이 또 8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참고 인내했던 제가 아니고 꼼짝없이 누워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하면서도 끝끝내 아내인 저를 모멸하고 사람 취급조차 안 했던 그 인간이 장하다니요. 상식적으로도 뭔가 말씀이 뒤바뀐 것 같아서 말이죠.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어허, 내 기주야. 미련한 것은 둘째치고 무식하기까지 하구나. 남편 죽을 날이 대체 언제야? 라고 물으러 들어온 본새도 미운털을 콕 박아 넣었는데 내 기주 사는 세상도 제대로 거꾸로구나. 겨우 그 정도 수준에서 꺼내든 잣대로 옳다 그르다 분간하고 분별하고 살아왔던 삶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차마 가련하다 말하기도 입 아프고 짜증난다. 호통을 멈추고 금세 겁을 잔뜩 먹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이고, 내기주님, 우리 할머니 성깔이 보통이 아니신데 꼴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무당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둘러 부채를 펴고 방울을 흔들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연신 흔들면서 조아리듯이 빌기 시작한다. 에헤, 아이고, 그러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여우밀랑 접으시고 불쌍한 우리 기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예. 단골 백화점 명품숍에서 보내온 VIP 전용 할인 쿠폰을 잘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우연히 길가 현수막 거치대에 걸린 무당집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무당집이다. 그런데 앉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보니 스스로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죽는 날도 맞춘다 놀랄 노자 벼락 대신 강림이라는 문구에 낚여 얘까지 찾아온 내가 반바퀴 도른 년이지 이 무슨 해괴한 꼴인가 싶어 복채를 꺼내 상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서둘러 무당집을 나왔다. 살다 별 비친 거지 발사기 같은 무당을 다 보네.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심기가 불편해진 나의 표정을 보더니 바짝 얼어서 힐끗힐끗 눈치를 본다. 절절매는 그 꼬락서니를 보니 미뤄두었던 화가 더 치솟아올라 폭발 일보 직전이다. 뭘 그렇게 쳐다봐, 바보 같은 놈. 뒷자리에 타서 문을 쾅 닫으며 어떻게 내가 만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멍청하고 정신 나간 거란 말이 정신 나간 거지 발사기 같은 종족이냐고. 아유 신경질나. 뭐하고 있어? 운전 안 해? 집으로 가야 할 때일 거 아니야. 회장님 난리치면 군뱅이 새끼로나 태어나야 딱 제격인 네가 굶뜬 탓이야. 알았어? 알았냐고.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인 사람처럼 찝찝한 기분이 사그러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수를 들은 것만 해도 복제값은 한 거지 하는 마음으로 폭발일보 직전에 놓인 심기를 다스렸다. 남편이 머지않아 곧 죽을 것이라는 화두로 생각의 방향을 틀자 생각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일군 회사와 주식, 새 아들과 시작될 이권 분쟁까지 머릿속은 무당집을 찾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금 복잡하게 엉켜 들어간다. 사실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내가 이런 남편에게는 멸시받지만 엄연한 대기업 회장 안부인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명문 S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명문 S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수재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정도였지 남편이 사업가로서 혁혁한 성공 신화를 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누구 밑에서 또는 무슨 조직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타고난 성향이 그랬다. 당연히 자신의 간판을 내건 사업에 뜻을 두었고 그것도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즉 전공을 살린 국민의 권익보호가 아닌 전공과 무관한 사적인 이익 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갈피를 잡았고 갈피를 잡은 이후 투철하고 집요한 의지력을 발휘해가며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가 처음 일으킨 사업은 폐자재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었다. 타고난 좋은 머리와 학연과 지연으로 그들만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법조계의 인맥 활용 그리고 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본인 전공까지 살려가면서 남편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관련 업체를 평정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돼서는 이미 조단위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에는 일단 아내인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이 쓴 성공 신화일 뿐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인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지렀다. 남편은 아내인 나에 대해서는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경영실력 그 0.001%도 발휘하지 않았다. 아니 나에게는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작은 거슬림도 못 참았고 또 그럴 때마다 윽박을 질러댔다. 아주 작은 말대꾸에도 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을 코앞에 들이대는 것은 예산일이었다. 심지어 따귀를 올려붙이고 발길질을 할 때도 있었다.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입 다물고 조용히 기어. 어디 감히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배운 게 없으면 대도라도 공손하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주의 비유도 하나 못 맞추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휴, 뭐 말이라도 제대로 통해야 뭘 하나 가르치기라도 하지. 결혼 생활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말이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저부터 아니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도 나는 이미 남편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럼에도 나는 무슨 정신으로 남편의 유전자를 닮은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리송할 따름이다. 나는 남편의 아내로서 살기보다는 남편이 필요할 때 가만히 누워서 남편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그의 자식을 낳아주는 대신 좋은 주거 환경과 기사가 딸린 차를 제공받는 비련의 여주인공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로, 때로는 잡다한 집안일을 처리하는 집사로, 남편과의 결혼생활 40년 기억을 아무리 뒤집어엎고 헤집어가며 찾아봐도 그의 아내로서 또는 그가 창조한 크고 높은 성의 안주인으로서의 남편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다. 안주인으로서 남편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다. 단 한 번도. 그럼에도 나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의 병수발을 자처하고 8년째 남편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 쓰지 않는 근육이 말라가고 있고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하는 남편의 역겹고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말이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직까지도 나를 아내로서 인정하지 않는 눈치다. 하는 일만 따져 묻는다면 나는 그저 똥기저귀만 전문으로 갈아주는 여러 돌봄 아주머니들의 보조인 정도일 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